오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초강경 대북 제재법을 서명함으로써 이 법이 공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요 1년에 한 8,000건에서 10,000건쯤 발의되는데 실제로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은 한 300건밖에 안 되고 평균 시간도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법은 1월 12일 첫 발의가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데까지 37일밖에 안 된 초스피드로 미국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미국 행정부나 의회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제재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는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역대 미국에서 발의된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이 북한의 금융 경제 전반에 대한 제재를 해서 결국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사치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거나 살 수 있는 달러를 자금줄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제재를 또 하겠다.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결국 이 중국이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대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을 갖다가 거래를 하거나 북한에 이 도움을 주는 이런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의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의 제일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한해서는 백지로 오바마한테 위임하다시피 해서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 단체,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중국이 집중적으로 해당이 될 건데, 중국이 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은행 또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우리도 너네들한테 제재하겠다 해서 이 미중 간에 한마디로 서로 경제 일종의 그 압박을, 경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행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과연 이걸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의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법이 오늘 굉장히 강력하다 어쩌다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이 법의 가장 맹점은 이 조항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보도에는 이래 돼 있는데 저는 그래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북한의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물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주 수입원이 광물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하는 개인과 단체들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하라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가기 전에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결국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제재도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 법 굉장히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보이는데 결국 이 법의 적용 대상은 90%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향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건가? 이것은 오바마의 결정에 의회가 다 위임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오바마한테 위임하지 않고 이런 데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해서는 끝날 일인데 미국 의회는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을 해서 오바마가 알아서 해라고 위임했고, 오바마 스타일로 보면 결국은 멈칫멈칫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흔히요, 이 중국이 세계 G2다, 머지않아서 미국을 제끼고 유일한 강대국이 될 거다, 이렇게 황당한 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요 이유가 중국의 부패 문제입니다. 중국의 광동성의 부성장이라는 사람, 즉 성의 2인자격인 인물이 매춘 사업 등으로 16조를 부정축제했다는 겁니다. 한번 16조를 부정축제가 가능한지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 중국의 설 연휴 직후에 광동성 부성장 유저경이라는 사람이 이 은행 예금, 채권, 부동산, 금은 보화, 골동품 등을 합친 총 자산 900억 위안, 16조 8,300억, 17조에 가깝네요. 이상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역대 최대 규모의 부정축제라는 겁니다. 중국 역사상. 근데 진짜 일개 성의 부성장이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정부패라. 저는 더 큰 부정부패가 적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둥간시 이 당 서기를 지낸 류 부성장의 자산에는 은행 예금이 6조 9천억, 채권이 510억 위안 외에 수백 개의 부동산, 금은보화, 골동품, 자동차 60대가 포함됐다는데요. 중국의 이 감찰 사정기구가 4개월간 류 부성장과 그 친지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추적해서 그에게 예금을 확인하고 동결시켰다 합니다. 감찰부는 베이징, 상하이 5개 성시 자치구에 있는 류 부성장의 주택들에 대한 가택 수사 끝에 천문학적인 채권을 차단했다는 겁니다. 자, 당국은 이 밖에 전국에 있는 3,100억 상당의 부동산 300개, 시가 10억 위안 상당의 골동품 서하 60여 대의 승용차, 고가의 국내외 명주, 술, 금은보화와 달러가 포함된 거액의 현금 다발 등을 적발해 압수했다는데요. 부정축제한 재산이 837억 위안에 달하고 해외 국외로 빼돌린 재산도 45억 달러가 넘는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부패라는 부분은 참 감당이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적발하는 현장을 보니까 지게차가 가가지고 돈을 뜯으면요, 무슨 조폐창도 아니고 중국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근데 이 사람 뭐 시진핑이하고 등을 져서 그랬겠죠. 뭐 시진핑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그리 청렴하다던 온자보 잠바 맨날 입고 떨어진 신발 시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주변에 거의 부정축제자로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중국의 부패에 대해서는. 힐러리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무장관 재임 당시에 사설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유출한 이런 혐의 부분에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힐러리가요, 이 문제에 늪에 빠져가지고 대선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에 사설 이메일 서버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인과 미국 CIA의 긴밀한 관계를 언급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 지지하는 그런 매체죠. 미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의회에 제출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서 29개 중 22개가 1급 비밀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면 힐러리 장관은 보안 준수 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이 안에는 CIA로부터 고용돼 급여를 받는 아프간인에 대한 정보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탈레반이 다 이런 사람들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미국 전인부와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허가 없이 언급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이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시기와 세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클린턴 전 장관이 언급한 아프가니는 카르자이 전 아프간 대통령의 형제인 아흐마드 왈리 카르자이 또는 그의 보좌관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흐마드 왈리 카르자이가 2011년에 탈레반에 의해서 처형이 됐대요. 지금 힐러리가 이 이메일을 유출했다는 건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클린턴 전 장관이 CIA 급여를 받는 아프간인에 대해 먼저 언급했는지는 이메일 문서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언급된 사람이 탈레반에 의해서 처형이 됐는데 힐러리의 이메일이 언급한 그 아프간인이 처형된 것보다 먼저 그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지금 아직 확인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은 나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보다 민감한 기밀을 본 적이 없다. 이래 주장을 하면서 이 문서들은 기밀 체계, 기밀 자원, 비밀 요원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노출했다. 이러한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이 정보들이 기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보 정보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된 사실이라도 기밀정보 취급자는 적법한 허가 없이 이를 언급하거나 확인 부정을 할 수 없다며 특히 보안이 취약한 사설 이메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클린턴 장관 측은 이메일의 문서들이 기밀정보로 과잉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클린턴의 개인 판단이고 실제로 매우 심각할 걸로 생각됩니다.